성초수증이 생기는 원인을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먼저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이거는 엄마 아빠 내지는 뭐 조부모님들을 통해 가지고 오는 건데, 엄마 아빠가 사춘기가 좀 빨리 왔다, 아니면 어릴 때는 되게 컸는데 나는 이게 초등학교 때 키야, 뭐 이러시는 그 부모님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성초수증을 겪었다라고 봐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우리 아이가 성초수증으로 갈 확률은 거의 한 7, 80%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한 20, 30%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환경적인 요인들은 일단 체지방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성초수증의 또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체지방을 늘릴 수 있는 환경들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먹는 거,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거, 그리고 또 뭐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 거,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그리고 뭐 늦은 시간에 많이 먹는 것도 있습니다. 애들이 낮 동안에 하나도 안 먹다가 저녁에 딱 와서부터 저녁 먹고부터 계속 자기 전까지 이렇게 먹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음식 조절 때문에 생기는 거, 그리고 또 음식 종류들도 정상적인 식사를 했고 그랬지만 유독 이 아이는 블루베리를 너무 좋아해. 우리 애는 뭐 우유를 물처럼 마셔요. 뭐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식 종류, 특정한 음식들이 호르몬들을 좀 자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음식들을 주로 먹는 경우들. 그리고 또 활동량이 너무 적으면은 당연히 체지방이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활동량들이 너무 적다, 우리 아이는 꼼짝 안 하고 항상 우리는 그림 그리고 책 읽는 것만 좋아해요 하는 그런 아이들이 또 성초수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환경 호르몬에 자꾸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성초수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생기는 거고, 또 아이들이 자주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파가지고 매일 병원 들락날락 하면서 염증들을 줄여야 되고 항생제 복용하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제 쓰고 뭐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약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속의 호르몬들을 또 자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이외에는 요즘 애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성호르몬들을 자극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전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들 중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먹는 음식인 것 같아요. 먹는 음식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음식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그 다음에 체지방을 높이지 않게,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 뭐 이런 음식들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냐가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기름지고 콜레스테롤 높고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아이들이 비만해지겠죠. 그게 성초수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 근데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복부지방이 또 생겨있는 아이들까지 생각한다라면은 내원하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약간 그러면 비만이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 애들이 거의 한 5, 60% 이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오는 아이들이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다둥이도 되게 많은데, 첫째 아이가 성초수증인데 그 아이 치료를 거의 마무리해 갈 때쯤 되면은 둘째가 언니보다도 훨씬 더 어린 나이에 가슴뭉물이 잡혔어요 하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건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 보면은, 첫째 아이는 대부분 되게 열심히 어머님들이 막 이렇게 그 친환경적인 환경들 만들어주고 먹는 것도 오가닉하게 먹는 걸 엄청 오랫동안 하는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첫째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할 때 둘째는 같이 무너지면서 같이 생활들을 하거든요. 안 좋은 그런 어떤 환경들에 더 빨리 접하다 보니까 애들이 훨씬 더 빨라지는 것 같고, 늦둥이 있는 애들 정말 좀 심각한 경우들 많아요. 물론 늦둥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워낙 사랑받다 보니까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인 언니 오빠들이 매일 갖다 주는 게 그런 뭐 이렇게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거 사다 주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경향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음식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내원을 하면은 일주일 스케줄표를 다 적게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신체 활동을 하는지, 그 다음 공부는 얼마나 하는지, 잠은 도대체 몇 시에 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그걸 보면은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일찍 잘 수도 없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맨날 숙제 때문에 내가 일찍 못 자요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가 좀 스트레스 안 받고 놀 때는 가슴이 좀 작아졌는데 주말에는 좀 좋아졌는데 주중에는 더 커졌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정말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 받는 것들도 요즘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성조수증이 정말 그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꿀팁이라고 하면은 너무 방대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크게 이제 나눠보면은 음식들을 얼마나 건강하게 먹일 거냐인데, 음식 종류도 중요하지만 일단 규칙적으로 먹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배달 문화가 지금 발달돼 있어가지고 야식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제발 우리 아이들은 제발 재워놓고 차라리 엄마 아빠만 따로 드세요, 제가 맨날 그러는데, 애들은 좀 규칙적으로 먹이고 절대 야식 먹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그 종류 부분들은 따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음식을 하는 조리도구, 그리고 또 음식을 담는 용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서 친환경적인 용기들을 얼마나 찾을 것이냐, 뭐 유리그릇, 그다음에 우리 뭐 사기그릇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고, 스테인리스 조리도구가 그래도 가장 좀 마음 편안하게 쓰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수면, 요즘 애들 뭐 야식 먹고 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뭐 영화 보고 놀다가 보통 11시, 12시, 뭐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2시, 3시, 뭐 방학이면은 더 밤샘을 했어요. 이러는 경우들도 너무 많은데, 일찍 재워주는 거는 성호르몬을 억제시켜주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정말 많이 몸에서 분비되게 하는 가장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라면은 우리 아이들의 성조숙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뛰어다니는 거, 활동량을 많이 늘리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성호르몬이 작동하는 시기를 좀 늦출 수 있다 해요. 초경하는 그 시기를 운동선수 그룹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의 그룹을 가지고서 비교를 해봤는데, 운동선수 그룹이 거의 한 1년 정도 이상 훨씬 더 늦어요. 그만큼 활동량이 많아지면은 우리 아이들의 성호르몬들이 작동하는 그 시점이 좀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운동선수만큼 뛰어다니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짬짬이 아이들이 얼마나 활동할 수 있게끔 시간을 찾아주느냐 하는 것도 부모님들의 몫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러려면 공부 좀 덜 시켜야 되겠죠. 학원 좀 덜 보내고. 또 워낙 맞벌이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우리 애를 어떻게든 돌려야 되니까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은 애들이 노는 학원으로 제가 돌리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태권도 학원, 발레 학원, 뭐 리듬 체조 학원, 아니면 뭐 댄스 학원, 뭐 뭐든지 좀 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노는 걸로 채울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